펀들입니다. 비주얼 브리핑 펀펀 강의 3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스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내용인데요. 많이 쓰는 내용이지만 정확한 개념을 조금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지선, 저항선 요거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지선이란 주가 파동이란 거 이렇게 막 주가가 이제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진행되는 그런 파동에서 바로 하한 점들을 연결한 선, 그게 바로 지지선이죠. 저항선이라는 건 반대로 주가 파동에서 상한 점들을 연결한 선, 그거를 우리는 저항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선인데요. 상한 점들, 이렇게 주가는 계속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데 상한 점들, 맨 위에 있는 점들을 다 연결하면 이런 경사면으로 이렇게 직선이 생깁니다. 이걸 저항선이라고 하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거의 연결선 계속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깨지는 선이 요 구간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저항선을 돌파했다. 이런 시그널로 이게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요렇게 추세의 어떤 전환, 그것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저항선을 그려보는 거죠. 근데 저항선은 또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계속 움직입니다. 저항선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건 만약에 요 구간 말고 다른 구간, 여기와 여기를 구하면 저항선이 이렇게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저항선은 여기서 돌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로 그린 저항선은 요 시점에서 돌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항선이 계속 주가가 이렇게 돌파됐으니까 여기까지 그으면 저항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면서 저항선이 계속 움직인다. 그래서 저항선이 뭐 상향 이동했다, 하향 이동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개념입니다. 지지선은 뭐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한선을 쭉 연결한 개념. 이것을 우리는 지지선이라고 하고요. 이 지지선 역시 여기서 연장선으로 봤을 때 여기서 파괴가 되는 바로 지지선을 하향 이탈할 때 우리는 하향 추세가 된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지선이 계속 움직이면서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정 기간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형성되다가 그것의 연장선선이 그 이전 특정 우리 이전 기준에 벗어났을 때 우리는 그 기간 특정 기간에 그은 지지선을 이탈했다 해가지고 추세의 전환의 신호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지지선과 저항선 그거와 박스권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상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박스권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인데 여기서 어디가 박스권일까요? 딱 보면은 대충은 알죠. 대충은 알지만 박스권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박스권은 특정한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기간을 산출해야 되고 그 기간에서 지지선, 저항선은 어떤 점들이 연결점인데 뒤에 박스권을 우리가 추려내기 위해서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최고점 여기 하나죠. 요 기간 내에서 최고값은 요겁니다. 최저점은 여기죠. 그래서 최고점과 최저점 이것을 연결한 평행선 그 사이를 우리는 박스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박스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지선, 저항선 같이 이렇게 이런 걸 박스라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박스라는 거는 최고, 최저점을 평행선으로 연결한 선을 다시 박스처럼 연결했을 때 그것을 박스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기간을 설정해 볼게요. 이런 기간을 설정했을 때 최고점 여기가 맞죠? 최저점은 바뀌었네요. 이걸로. 여기에 평행선을 걷을 때 박스권은 다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여기 말고 그 과거에 다른 기간을 설정을 해볼게요. 이 기간에서 최고점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니까요. 최저점은 여기네요. 그래서 형성된 것, 바로 이 박스가 박스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박스권의 특징은 뭡니까? 최고점과 최저점을 평행선으로 연결해서 박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벗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주가가 막 움직였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 마구 움직이죠. 그래가지고 이 박스권은 그 안에서 어떻게 횡보하는 그런 주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의하자면 특정 기간 내에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 등락을 반복하는 번역, 그것을 우리는 박스권이라고 하고요. 이 박스권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의미와 해석을 보면은요, 우리 박스권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갖다 평행선으로 연결한 그 박스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최고와 최저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점을 주가가 상향 이탈할 때 또는 최저점을 그 박스권을 하향 이탈할 때 우리는 추세의 전환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루하게 최고점과 최저점을 움직이다가 최고점과 최저점을 움직이다가 그 박스권을 우리가 탈출할 때 비로소 횡보하던 장이 어떤 추세를 갖는다. 이렇게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비교적 어떤 특정 기간을 설정한 단기 개념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탈했을 때 추세 전환으로 우리가 해석한다. 그래서 우리가 박스권하고 자꾸 박스권을 그려보고 박스권을 설정해보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비교적 단기 개념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 주가인데 이게 몇 년입니다. 근데 이 몇 년 동안을 최고 최저점을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삼성전자가 몇 년 동안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나 보통 한 달 내외 그런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박스권을 이해하고 설정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